황선의 추가해서 아침에서 오늘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 자, 이 코너에서의 앞으로 북한의 속마음 그리고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자, 북한 토크 열전 함께 하실 두 분. 자, 오늘은 전화를 일단 연결합니다. 자,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바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서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 의지 재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지금 이게 논의가 진척이 좀 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먼저 황선택 위원님. 금강산 문제에서 지금 정권에서 뭔가 이 구체적인 진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북한의 경제 발전 문제에 대한 지원 의사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일관성 있게 밝히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엔의 대북 경제 제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금강산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진전이 있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에서는 뭐 별다른 지금 이를테면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성과라든지 다만 이제 엊그제 미사일 지침 폐기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교류 관련해서는 없었는데 이인영 통일장관이 너무 좀 앞서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보니까요. 이건 신범철 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구께서. 예, 앞서서 나가는 측면이 없다고는 보기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금강산관과 관련해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하반기에 금강산 시설을 방문해서 우리 측 시설을 너절한 시설이라고 하면서 철거해라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남북 간에 이것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 하는 기초적인 논의가 없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서갔다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 이야기도 못할까 싶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서 왕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대북 제재와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관광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어떻게 하면은 벌크 캐시, 대량 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국제사회에 잘 전달해서 이 부분을 먼저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준비는 해야 되겠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처럼 한미 공조 차원에서 대북 정책을 잘 조율해서 북한이 대화로 복귀했을 때 금강산 관광이 먼저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하는 차원의 논의라면은 바람직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미사일 지침 해제한 거요. 이거 두고 북한이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예상했다는 반응 같고요. 자, 이 온도차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왕 의원님. 네, 북한에서 개인 논평이 나왔는데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북한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고 동시에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또 북한에 대한 기회의 창문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큰 구도적인 변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신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의미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북한은 불만을 표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사일 지침도 그랬고 인권 문제 지적도 그렇고 북한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핵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 또는 한국으로부터 얼마나 구체적이고 북한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미사일 지침을 비난한 거는요 생각보다 수위는 높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부 대변인이라든가 고위급 인사가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김명철 논평원 명의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수위가 낮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왕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북한이 가장 크게 반발했어야 되는 부분은 인권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인권 문제는 아예 빠져 있어요. 이것은 뭐냐? 지금 당장에는 구체적인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더 듣고 또 전반적인 대미 전략에 대한 판단을 한다. 예. 그 과정에서 판을 깨지 않을 정도로 불만 수위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다음 단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바를 듣지 못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마 김여정 부부장이라든가 고위급에서 인권 문제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비난이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예. 이 가능성은 남겨두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해서인지 미국은 이렇게 그 직접적인 반응은 피하는 것 같고요. 뭐 외교적인 문은 열려 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그 다음의 외교적 문 이거 뭘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예, 세 가지 정도 예.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이제 북한이 대화에 호응한다면 네. 당연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로 나갈 것이고 예.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대결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도발적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강경한 대응이 불가피한 것이고요. 또 제3의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나 보건 협력 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비핵화 협상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모호한 내용이 많으니까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예비 회담과 같은 형태의 협상이 열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제3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1번이나 2번보다 3번 예. 가능성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번도 부담되고 2번도 부담이 되거든요. 예. 제3의 시나리오는 예. 좀 대화를 했다 안 했다 명확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예비 회담 형태를 좀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아마 북한이 대화로 복귀한다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예비회담 정도로 가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북한의 스탠스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로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폐하라. 그러면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든가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이 이거를 먼저 해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예. 다만 미국과 북한의 접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4월 말에 있었던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북측에 전달했고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도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접수했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오가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는 회담은 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박 의원님께서는 예비 회담으로 이야기한 거고 만약에 북한이 현 단계에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예비 회담 쪽으로 가는데 저는 아직은 북한이 노선을 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약간 더 시간을 끌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게. 한국 정부는 시간표가 짧기 때문에 무언가 만들어라 하는 쪽에 압박을 가할 것이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시간을 끌면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게 그러면서 보다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회담의 시작은 3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북한 명칭을 그 DPRK 이거 공식화했습니다. 그 북한 매체도 국호 재조명하던데 이게 트럼프 정부와는 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님? 그 부분은 좀 잘못 알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미국이 예.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그 앞에 예. 오바마 행정부든 예. 북한과의 공식적인 교류에서 예. 그냥 처음부터 노스코리아라고 하지 않고 DPRK를 사용합니다. 예.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의나 하노이 정상회의 때도 다 DPRK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 알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잘못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랬다. 연통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북한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안에 노동당 제1비서 이 직을 신설했습니다. 최측근 조영원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자, 1인 지배 체제 북한이 공식적으로 당내 2인자 직책 만든 것 이게 이례적인데 지금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까요? 이거 지금 북한에서 2인자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직까지는 2인제 제1비서 직책이
나왔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예. 2인자 개념까지 가는 것은 너무 과격한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까? 북한은 유일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인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1비서 직책이 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예. 제가 볼 때는 최고 지도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이 있고 예. 또 최고 지도자가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장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요 업무를 뭐 비서진들에게 예. 이제 분산해서 위임하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예. 후계자 개념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계자나 뭐 2인자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지나친 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2인자, 뭐 후계자 이런 예, 예.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네. 노동당 제1비서가 후계자나 뭐 2인자라면 국가 차원의 국무위원회라든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도 제1국무위원장, 제1위원장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또 노동신문이라든가 관영매체, 또 예. 김정은 위원장 발언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색깔로 동조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후계자라든가 2인자 그런 해석은 좀 과도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범철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일단 격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과거 뭐 김정은 제1비서 그때는 노동당의 제1비서라고 했던 거고요. 지금은 예. 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니까 격은 약간 다르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신설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간 일반적인 북한의 관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사람이 2인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뭐 행정적으로 많은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비서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더 장악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조용원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튼 그런 실용적인 차원인 거고요. 북한의 권력 서열을 보면은 2인자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한다면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따라서 이것은 행정적인 관점에서 만든 것이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북한이 코로나 백신 불평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백신 비축한다 이런 얘기 같은데 WHO의 노력까지 촉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낼까요? 여시제의 황선택 의원님.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19 전국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과도한 자국 이기주의를 보이고 있다. 또 이에 대해서 약소국 중심으로 좀 선진국들이 너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북한의 불만 표명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을 하거나 이제 동조를 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좀 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북미관계 맥락에서 뭐 그런 예.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신문철 센터장님. 뭐 일단 미국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고요. 예. 당초 북한과 코백스가 네. 협의를 하기는 것이 5월 말까지 1차분 뭐 지급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해왔던 것 같아요. 예. 네, 그게 되지 않으니까 북한으로서는 불만 표현을 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예. 다른 한편으로는 뭐 코백스 측에서는 북한과의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무튼 지금 뭐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불균형한 상황이고 북한에 제때 백신이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비난한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북한의 코로나 상황을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예.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뭐 비공식적으로는 뭐 이미 공식적으로도 알려진 것은 북중 경계를 갖다가 완전히 봉쇄했고 예. 뭐 비공식적으로는 특정 지역을 진입을 차단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차례 들리기도 했어요. 예.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그 통계가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간접적으로 뭐 몇만 명을 테스트했는데 없었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는데요.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없고요. 예. 그렇지만 북한 당국은 상당히 우려해서 뭐 국경 봉쇄라든가 모든 조치를 다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황선택 의원께서는 지금 그 북한의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제 백신 수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신범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북한이 코로나19 정도의 큰 사안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저는 그냥 그대로 믿고 싶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예, 이제 예. 코로나 환자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극도의 조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도 코로나 환자는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 백신 수급 때문에 뭐 그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북한에 어떤 제공하는 방안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최근에 남한으로부터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뭔가 좀 도움을 받는 구차하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인상을 받는 것은 아주 꺼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부가 남쪽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아마 북한은 거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신범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백스 퍼실리티라든가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협력 이런 것에는 협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신범철 박사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제 한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인도적 지원은 자존심을 상해하는 것 같아요. 이 협상이 잘 진행됐으면 모르겠는데 하노이 이후에 이게 협상이 틀어지면서 한국 정부를 계속 비난하는 와중에 지원을 받기도 또 옹색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북한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베이징 북한 대사관하여 김정은 방중 사진 3년 전 것인데 이게 대거 전시됐습니다. 이게 북한과 중국의 어떤 관계를 과시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 갑자기 왜 이러는 겁니까, 황선택 의원님?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제 북중 관계에 대한 과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되는데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베이징 북한 대사관은 사실은 북중 정상의 회담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이벤트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그것이 대사관의 임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시된 것이 과연 이번에 갑자기 전시를 한 것인지 항상 전시 중이었는데 이번에 알려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좀 필요해서 저로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굳이 밀착을 과시하는 거는 한다 이런 메시지는 아니다. 이렇게 과도한 해석이다. 항상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밀착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기존에 있던 거를 최근에 보도가 나왔을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흐름상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공조가 밀착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것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지난주에 왕이 외교부장이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북중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밀착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대외 정책을 전개해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양수다 지금 북한은에서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의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